아침 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아니 여름 노래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또 한창 가을 노래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제는 또 겨울 노래 하나 들었네요. 예, 저 모악산 쪽에 눈이 쌓였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가을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뭐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을이 유독 짧게 느껴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어허.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느낌마저도 드는데 네. 하여튼 지금 절기상으로는 가을입니다. 자, 가을하면 생각나는 거 우리 조희철 학단장님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가을하면 아무래도 수확의 계절이 아닐까 또 듭니다. 농부들은 가을이 되면 한 해 동안 정말 정성 들여 키운 농작물들을 수확하느라 바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 익은 사과, 또 대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까지 정말 가을은 말만 들어도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네. 아니 근데 고구마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드신 건 한 번도 못 봤고요. 가지고 오시는 것도 못 봤어요. 다음에 꼭 가져올게요. 네, 예. 기억할게요. 예. 네. 저희 다음 주에 그럼 고구마 먹어요? 고구마. 지효 씨는 어때요, 네. 가을? 가을은 왠지 낭만의 계절 같아요. 뭔가 높은 하늘 그리고 예쁜 코스모스를 보면 마음이 막 풍성해지고요. 그런데 또 막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은 괜히 막 마음이 쓸쓸해지면서 센치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꼭 지나간 옛 남자친구가 생각납니다. 어. 옛날 남자친구 잘 지내고 있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날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니? 박범 씨. 떠날 네. 만한데. 박범 씨 옆에 있잖아요. 좀 말기 봐요. 지금 코스모스 지금 꽃 진지가 언제든지 찾고 있고 막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전 남친이에요? 전전이에요? 전전전 누구예요? 그 다 있어요. 포함? 예. 네, 그룹별로, 알겠습니다. 그룹별로. 저희 그 방송국 차원에서 소개팅을 한번 진행을 하는 걸로. 아, 그래요? 지금 오 진짜? 가을에는 방송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이라면. 네. 또 코너 하나 만드네요, 사랑의 스튜디오. 네. 곽범 씨에게 가을은 어떤 느낌인지. 일단 뭐 조금 뻔하긴 하지만 가을이라 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 천고는 네. 하늘천의 높을 고자죠. 똑똑한데. 제가 또 한자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마비라 함은 네. 마비라 함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뭐예요? 내 위가 마비될 때까지 먹는다. 네. 마비 될 하늘은 때까지. 높고 나는 찐다. 자격증은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청고마비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살만 찌고 있는 우리 곽범 씨. 네. 책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책이요. 예, 우리 이대건 수장님 맞죠? 그러니까요. 딱 책 이야기가 나왔네. 가을은 뭐니 뭐니 해도 책이죠. 책 읽는 좋은 시절이죠. 다른 계절에도 책 읽기 좋지만 네. 가을은 특히나 좋습니다. 뭐 가을 이렇게 책 관련된 행사들도 많고 책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눈에 띌 거예요. 네. 자,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조금 오싹오싹한데 주말부터 날씨가 풀린다니까 자, 별 어떤 책 한 권 딱 들고 저 좋은 데 가서 책 한 번 읽어보십시오. 다 털어낼 수 있을 거예요. 분위기 있게 오늘 카페에서 이렇게 책을 딱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딱 보면 얼마나 좋을까. 네. 좋죠. 하지만 약간 좀 손이 실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추워졌어. 하지만 장갑 끼고 하면 되고 또 주말부터 또 알이 풀어진다니까 네. 꼭 한번 그 마음의 그 양식을 차곡차곡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작지만 정겨운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분들 모셨거든요. 우리 따뜻한 시간 한번 만들어 봐요. 어서 오세요. 저는 오늘 느낌이 네. 이대건 촌장님 5분이 더 나오신 것 같아서 오늘 좋아라. 또 길어지지 않을까 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이대건 촌장님이 2줄짜리 멘트를 7줄로 늘리는 신공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선 책방지기. 네, 예. 안녕하세요. 전주 동네 책방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인우동에서 잘 익어가고 있는 책방지기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우동에서 오셨고요. 네. 자, 옆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책방 토닥토닥에 있는 김성경이라고 하고요. 책으로 여러분을 토닥토닥 위로해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화 구연가. 책으로 토닥토닥. 자, 그 옆쪽에 계십니다. 네, 책은 오래된 새길입니다. 오래된 새길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학동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혁신도시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학동에서 이제 혁신으로 예, 넘어오셨고요. 자, 그 뒤쪽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에 한 잔 커피를 마시듯이 책도 일상에 스며들면 좋겠다고 바라는 최이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 네, 저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작은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책으로 세상을 살리고 있는 홍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이분들 뵙고 저희도 반갑지만 책방지기 5분을 만나니까 우리 촌장님이 완전 좋아하시네요. 지금 이게 입이 지금 여기가 있죠. 지금 귀에가 있죠. 예. 진짜 당연하죠. 같은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책마을 해리도 들어가는 입구에 책방이 떡하니 있어요. 책방을 거쳐서 책마을 해리 들어가는데 뭐 책마을 해리 여러 가지 책 프로그램들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오늘 반가운 날이에요. 특히나 이지선 대표님. 네. 우리 아는 사이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요? 저는 오늘은 이 자리가 아니라 네. 진짜 출연진 자리에 딱 가서 같이 막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보내주실랍니까? 의자 갖고 이쪽으로 오세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갖고 오시면 되지 뭐 그걸. 예. 굳이 뭐 누가 의자를 갖다 줍니까 지금 이 생방송에. 예. 그리고 뭐 이지선 대표님하고 뭐 친하다고 했는데 진짜 네. 친하신가요? 아, 네, 친합니다. 네. 어떻게 친하세요? 일단 책이 가장 많은 곳이 해리잖아요. 네. 진짜 곧장 그 책마을 학교 가면은 그 모든 공간들이 책으로 팍팍 채워져 있어서 저희 아이 데리고도 이제 갔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책과 정말 낭만의 책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이 주변에 있어서 막 트리하우스도 있고 너무 지금 진짜 가을 되니까 더 가고 싶은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자주 보진 못해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자주 박범 씨. 엄마 혼나야지. 아, 박범 씨는 책 얘기 나오니까 좀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아침마당 가야 되는데 아침마당이구나. 깜빡 졸았습니다. 네, 책이란 얘기만 나오면 눈이 이렇게 슬 감기려고 하는데 오늘 이후로 얘기를 들어보면서 또 책과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그 첫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책방지기라는 그 단어가 지금 자꾸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개성 있게 소개를 해주시면 제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전주 동네책방 네트워크 회장인데 네.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네. 어제 도착했는데 제목이 책방견이에요. 견. 네, 전주가 판소리의 고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책방지기의 애환을 약간 풍자도 하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지금 시간이 뭐 8시 반인데 소리가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 책 대목에 조금 써놓은 그 책방 소개가 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응을 좀 해주시면 예, 예. 판소리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 소리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호응이 엄청 필요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따, 거징하게 책도 안 보내 그려. 에이. 웬일인고 보니 어릴 적부터 뭘 그리 많이 배우러 다니는겨. 배우러 다닐 시간에 책 한 권 제대로 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쓰그렇지. 갈수록 태산이요. 중고등학교에 들어가 봐. 책이라고는 교과서뿐이고 에이. 얘들이 책하고 친해지기도 전에 도망가게 생겨버렸어. 암만 이렇게 책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생각 시상 아니요. 곽범 씨 봐봐. 참말로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온라인 서점에서 책 사고 전자책만 보고 오디오북 듣는디 동네 책방은 누가 와? 안 그려? 아이고야. 그래서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전주 책방지기들은 팔고 싶은 책을 쫙 깔아놓고선 춤도 추고 그런디야. 무엇이여? 그런데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린디. 책 팔아서 먹고 살란가? 그러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큰 소리로 한번 소리라도 내질러 볼 거나. 좋지. 동네 사람들아, 책 좀 사보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아이고. 노래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딴 데서는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소리를 마지막입니다. 해주시는데 받아줘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미안하네. 못 가서 미안하네. 잘못했네. 네. 좀 사보십시오. 앞으로 가겠네. 네. 아우 진짜 그 마음을 이렇게 소리로 기언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그러면 나 지금 가볼래요. 책방 갈래요. 하시겠지만 지금 생방송에 다 오셔가지고 지역별로 우리 책방지기들이 영업에는 지장 없으실까요? 네, 저희가 사실 1인 책방지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영업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 책방도 오후에 문을 열어서 오늘 금요일은 밤 9시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죠. 그런가 하면 그 책방 영업은 남편한테 맡겨놓고 아침마당 출연을 나는 제 1순위로 한다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김선영 씨? 사실은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가 아침마당 정말 팬이세요. 오. 그래가지고 이번 추석에 만났는데 내 꿈은 아침마당에 꼭 한번 출연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근데 딸이 먼저 아침마당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 기운 이어받아서 아빠도 꼭 출연해 화이팅! 혹시 오늘 그 아버님 오셨나요? 아니 아버님 일산 사셔서 못 오고 제 짝꿍이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를 향해서 한마디 촥 외치셨거든요. 네, 악단장님 예. 지금 저기 장모님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쫙 한번 소리 외쳐주세요. 아 이제 점점 느는 것 같고 네. 그 분량도 늘어났다고 아주 좋아하고 장모님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홍승현 대표님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동네 책방 그러잖아요. 근데 서점하고 동네 책방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리고 주로 서점은 책을 사러 가잖아요. 네. 근데 내가 구입만 하기보다는 책방에 오면 이런 책방 지기들이 있어요. 책방 지기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소통하면서 이제 관계가 쌓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 관계 때문에 생기는 온기가 있고 서점과 책방은 그런 온기의 온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점 하면 정말 딱 책 끝일 것 같은데 책방 하면 그리고 또 동네 책방 하면 뭔가 관계가 뭔가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좀 구수한 정겨운 그런 공간일 것 같은데 우리 홍승현 그 대표님네 책방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2017년도 4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하가지구라는 동네에서 오픈을 했고 굉장히 오래된 마을 골목 안에서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잘 알아주진 못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한옥마을로 이전해서 작은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책으로 이 정신을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책들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침마당 사상 그 이대건 총장님보다도 더 진중한 분을 만났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게 그 농을 한 번도 못 건널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주얼. 그리고 제가 하가지구에 사는데 하가지구를 떠난 우리 홍승현 대표님 왜 떠나셨어요? 하가지구는? 안타깝게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시구나. 아니 저는 지금 전주 하가지구에서 책방을 시작하셨다 그래가지고 전주 토박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 전주랑 인연이 아예 없으셨던 분이에요? 네, 전주는 연고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몰라서 간 곳이 하가지구이기도 해요. 처음에 전주 놀러 왔는데 그 오래된 것이 뭔가 시간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 정겹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라는 곳이 이런 오래된 맛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서 갔습니다. 네. 근데 전주의 느낌이 이렇게 좋아도 연고가 없으니까 주변 친구도 없고 그죠. 주변에서 아이 뭐 굳이 그냥 한 번씩 놀러 나가지 맞아.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사실 아내랑 저는 굉장히 모험심이 강해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새로운 도시에 갈 때 이제 답사를 갔는데 전주를 왔는데 동물원 가는 그 버스도 너무 예뻤고요. 네. 그리고 정류장이 기와로 된 것도 너무 예뻤어요. 제가 살던 이제 대전과는 좀 많이 다른 색다른 매력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쁜 것도 참 많네요, 총장님. 그죠? 네, 그건 그렇지만 또 우리 최희든 대표님은 정반대잖아요. 네. 갑작스럽게 대전에서 전주를 하면 익산에 32년 동안 토박이로 지내셨는데 여러 번 이전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토박인데 딱 자리 잡고 거기서 이렇게 오래 뭔가 고객들을 늘려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오래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싶었지만 좀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모현동에서 주현동에서 지금은 저번 10월 달에 중앙동 익산역 근처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좀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홍승현 씨가 어떤 살림 책방이면 최희든 씨는 마음 책방? 네. 어떤 느낌의 책방일까요?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책방은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하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생각도 들어서 네. 그렇게 컨셉을 잡았고요.
책 처방이나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한테 좀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타로 카드도 하고 있어요. 타로 카드도 하면서 상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타로 카드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있어요. 어디론가 갈 수 있는 자유롭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책방에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네, 차도 마실 수 있고 저렇게 타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독립서점이기 때문에 독립서적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분 베스트셀러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주로 1인 출판사에서 출판한 서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는 약간 이렇게 복합적으로 책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타로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그 상담도 해주고 책도 추천해주고 하시려면 사람의 마음을 좀 잘 읽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혹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거를 저 좀 알아요. 아신다면 신뢰감이 좀 갈 것 같습니다. 저 알아요. 네? 지금 곽범 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세요? 졸린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졸린다. 세상에. 맞죠? 제가 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얼굴만 보고는 조금 맞추기는 어렵고요. 아시는 줄 알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네.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최희든 대표님 강사로 수업하시랴 또 책방 운영하시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책방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지금 평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제가 미술심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로 프리랜서로 학교나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외부로. 그리고 금토일에 제가 책방에서 하고 있는데 상담이나 타로카드는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책을 읽을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금토일에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예약을 하고 또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네, 근데 금토일은 편하게 오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꼭 좀 찾아가 보고 싶은데요. 사실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개그우먼에서 가수로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데뷔를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과연 가수로서 앞으로 또 전망이 좀 잘 있을 것인가. 뭔가 불안감도 들고 어쩔 때는 막 무기력감도 들고 막 이렇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런 힘듦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지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불안하고 무기력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상담소를 추천하기보다는 일단 뭘 갖고 오셨네요? 네, 제가 갖고 왔습니다. 책 처방을 책. 하려고 내 마음을 살펴보는 심리 문답인데 우울이여 마음이 산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상담소에 가지 않고도 직접 내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독립서적인데 이 책을 편안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꼭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잘 챙겨가세요. 방송 끝날 때. 네네, 진짜 챙겨주셔야 네, 꼭 드리겠습니다. 네, 네. 8,500원입니다. 비싸네. 네, 꼭 네. 챙겨가야겠다. 근데 오늘 나와주신 분 가운데 정진호 대표는 어디서 많이 뵀다 싶어요. 네. 어디서 뵀을까 싶은데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아직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방송 기자로 21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네. 앵커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 앵커 생활도 9시 뉴스 앵커도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네. 사람마다 보면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그런 이제 전환점을 맞이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방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시구나. 예. 방송 계통에 계시던 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직업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네. 특히나 이 책하고 또 연결된 일을 하시는데 그 어떤 계기셨어요? 이렇게 딱 바뀌게 되신 게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된. 책방을 운영하게 된. 사실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한일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가다 보니까 주변에 이 임대로 나온 작은 이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제가 공부방으로도 좀 쓰고 서재로도 좀 쓰면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쓰면 좋겠다. 작업실 같은 개념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학동에서는 작은 규모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작년에 이제 혁신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조금 규모를 늘렸습니다. 예, 사진으로만 봐도 책이 천장까지 쌓여 있고요. 또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근데 거의 작은 도서관 같은 느낌인데 주로 어떤 책들이 있나요? 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책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사회과학을 전공을 했고 또 이 사회 최전방에서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책은 아마 한 10,000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그 책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저도 보고 함께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유 경제 같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한 거죠. 네. 아니 앞에도 지금 저기 마음 책방이랑 또 북스토어 아까 봤는데 거기랑 분위기가 좀 다르고 책도 엄청 많고 그 여기는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근데 왜 그러냐면 생각도 약간 대표님의 생각이 있대. 체인점까지 늘리고 싶다. 네. 네. 맞나요? 네, 네. 사실 이제 조금 이제 과장된 제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서학동에 있을 때는 서학동 책방, 오래된 길, 뭐 혁신동에서는 혁신동 책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런 조그마한 책방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수익 사업을 위해서 책방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라든지 은퇴를 하신 분들이 곳곳으로 들어가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익산 그리고 한옥마을 혁신도시까지 왔는데 청년 얘기하셨잖아요. 예,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또 나오셨어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책방은요, 네. 고양이들과 커피가 반겨주는 책방이기도 하고요. 인권이라든지 페미니즘, 성소수자, 동물이라든지 특정 주제에 관한 책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점에서는 쉽게 뭐 아예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책들도 판매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신만의 특색이 있는 책을 만들고 출판사도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짓고 표지부터 디자인까지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책들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 그런 책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 알려진 책들이 아니라 뭔가 조금 독특하고 이런 책이 있었어? 하고 하는 그런 발견이 있는 장소잖아요. 네. 독립 서적들, 독립 백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책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다양한 또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네. 우리 김성현 대표님네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네. 저희 책방을 운영하는 저와 제 짝꿍은 사실은 제 짝꿍은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 언론사 기자 생활을 했던 분이셨고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다양한 인권 활동, 그런 활동가의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엄선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책방을 운영하셔서 그런지 그 단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왜냐면 제가 짝꿍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제 노래가 내 짝꿍이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네. 이렇게 또 틈새 홍보를. 네,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책방에서 꼭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 남부시장 청년몰이 지금에는 명소가 됐지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기 그 휑한 그 시장 2층 거기서 뭐 이게 되겠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거기 청년몰 1세대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어떻게 알고 거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저하고 제 짝꿍은 여기 전주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주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기 오랫동안 살았던 친구는 제 짝꿍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부천에서 살다가 제 짝꿍과 함께 이제 살으려고 전주를 내려오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남부시장 청년몰은 사실 1세대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고요. 한 2, 3세대 정도? 그러니까 2017년쯤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올해 남부시장 청년몰이 1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10주년 행사를 또 저희 책방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 세상이 내게 준 나의 짝꿍은 누군가요? 그 짝꿍은 바로 제 짝꿍이기도 하고 뭐 책들이기도 할 수 있어요. 남편 이름을 써왔어요? 네, 제 짝꿍 문주현 씨라고. 네. 한마디 하시죠. 문주현 선생님 요새 청년몰 행사 10주년
기획하시느라고 여기저기 많이 깨지시고 힘드신데 옆에서 정말 많이 제가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문주연 화이팅! 남편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또 처음 만납니다. 그러니까.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이지선 우리 네. 대표님. 네. 우리 이지선 대표님의 책방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원래 송천동에서 저희도 4년 동안 작은 서점을 운영하다가 최근에 인호동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이제 그림책과 그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림책들과 다양한 인문 도서들이 있는 서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1인 책방을 하면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작고 뭔가 조용하고 이렇게 편함을 오히려 대형 서점에서 누리는 경우가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손님들한테 많이 다가가는 편이라서 저희가 좀 편안한 분위기의 책방으로 지금 아이들과 또 가족들이 많이 함께 찾는 책방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규모가 일단 또 큰 느낌입니다. 점점 지금 규모가 커지는 느낌인데. 네, 이번 이사를 네. 새로 하면서 조금 약간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규모를 조금 키웠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규모가 지금 땡땡문고나 네. 땡라딘 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지금 2층 건물 네, 2층 건물. 맞습니다. 그거를 또 본인 소유의 자가 돈을 꽤 그게 아니라 이제 땡기셨나 송천동에서 12평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또 월세를 내는 책방이었는데 저희 책방에 사실 문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2평 안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막 30명, 40명이 막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정말 많은 북토크도 진행을 하고 심지어는 밴드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약간 와 이렇게 책방이라는 곳이 꼭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문화 사랑방처럼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네. 이제 이거 책방을 좀 오래 하고 싶은 마음에 사실은 좀 큰 마음을 먹고 네, 지어 올리고 네, 일을 저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허리가 좀 휘고 있습니다.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저곳이. 왜냐면 저 사다리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요. 네. 사다리에 올라타서 이렇게 네. 책을 한번 사실 고르는. 공간이 20여 평이라고 이렇게 큰 평은 그 평수는 아닌데 이제 천장을 높이다 보니까 서가가 높아졌고 제가 이제 사실은 그냥 알루미늄 사다리 가벼운 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했는데 서가를 짜주시는 목수님이 또 이렇게 사다리가 꼭 있어야 된다. 네, 본인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로망. 네. 그래서 제가 굳이 안 만드셔도 된다 했는데 만들어 주셨어요. 잘하셨네. 가보고 싶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사다리까지 있는 책방. 뭐 아주 놀랍고 멋진데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진호 대표님이 이지선 대표님의 책방을 가셔가지고 놀란 일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지난번에 모임이 있을 때 네. 갔었는데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카운터에 네. 어떤 분이 서 계셔서 뭐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하시는데 벌써 저렇게 성공을 했나? 사실은 이제 동네 책방들은 거의 이제 혼자 운영을 하니까 그렇죠. 뭐 아르바이트생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저분이 아르바이트생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셔서 여쭤봤더니 동네 단골 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그렇게 뭐 친하게 뭐 카운트도 보시고 뭐 일도 함께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그게 가능할까요? 자리 비우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러게요. 내일을 대신 이제 해주기도 하고. 제가 좀 계산을 잘 못하는 책방지기로 유명해가지고 오히려 손님들이 셀프 계산으로 정확히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송천동에서도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이 책방을 많이 봐주시기도 했고 왜냐하면 사실 책방지기가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출연할 일이 있으면 또 나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이제 문이 닫혀 있으면 또 오셔서 헛걸음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손님들이 번갈아 가시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비밀번호 공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이런 말 참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나도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 이대건 촌장님. 책마을의 비밀번호 6748이에요? 아예 그냥 제가 열쇠 꾸러미를 드릴게요. 건물이 한 15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거워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열쇠 가져가신 다음에 청소 좀 도와주시고 책 정리도 좀 해주시고. 네. 풀 깎는 거, 풀 깎는 없던 거. 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마당 전북은 작지만 알찬 동네 책방,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5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오다 가다가 동네 책방을 많이 그렇게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사라졌는데 뭐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동네 책방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이게 또 궁금해요. 우리 이지선 대표님.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작은 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2015년 정도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괴산에 숲속 그 작은 책방이라고 해가지고 숲속에 딱 단독 그런 책방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참고서나 학습지가 없는 그런 뭔가 주인들의 그런 정신들이 다 들어간 공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서점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점이 없어지게 된 이유가 인터넷 서점이 다 이렇게 할인 경쟁에서 이미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다 보니까 동네 서점들이 다 문을 닫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이렇게 책방들이 문을 열게 되면서 저도 사실은 한 2017년쯤에는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비록 이게 돈하고 크게 연결은 안 될지라도 뭔가 보람이 있고 어떤 분명히 이렇게 자구책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책방을 또 열게 된 거죠. 예, 이지선 대표님. 네. 요즘 전주는 동네 책방을 찾는 사람들이 전에보다 많아졌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무슨 포인트 때문에 그러나온다네. 네. 그럼 뭐예요? 요번에 전주시에서 너무 좋은 정책을 사실 하나 만들었는데 책쿵20이라는 책쿵이라는 게 책에 마음이 심쿵하다는 뜻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도서관 회원이기만 하면 그 회원증을 가져오면 책의 그 책 가격의 20%를 저희가 이제 할인을 해서 드려요. 이 20%의 금액만큼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터넷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주문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제 그걸 많이 홍보를 하기 시작하니까 많이 동네 책방에 오는 횟수들이 늘었죠. 네. 되게 좋은 정책인 거예요. 전주가 책의 도시 이렇게 네. 내걸고 있잖아요. 그에 걸맞는 굉장히 다양한 책쿵도 굉장히 저도 심쿵하는 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고창도 언젠가 하겠죠. 그런데 뭐 도서관이나 책방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고 전주 독서대전 이 굉장히 큰 이 행사는 정말 부러워요. 그렇죠.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우리 정진호 대표님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 뭘 좀 더 다오. 이러신다면서요.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사실은 전주시가 굉장히 지금 전주시의 도서관 정책 안에 책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의 도시 전주를 정말 만들어가는 아주 좋은 제도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책쿵20 책사랑 포인트 제도는 정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이제 전주시가 여러 가지 정책들,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하면서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 바람이 있다면 도서관 투어를 하면서 책방 투어도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책방들을 좀 더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모임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 책방지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모임. 그럼 되게 모임은 이름이 있거든요. 예, 모임 이름이 뭐예요? 예. 전주 책방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책방들끼리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 2017년도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4개의 책방이 모였고 지금은 늘어서 12개의 책방이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 5월에 저희가 발대식을 전주시청 앞에서 하면서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동네 책방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든다. 야,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뭐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최초인가요? 어떤가요? 네, 전주가 최초이고요. 지금 다른 뭐 제주도, 김포 이런 곳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많이들 그렇게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도도 있어요? 책방 지도가. 네, 책방 지도는 매년 리뉴얼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차분하세요? 네. 또박. 우리가 네. 딱 무슨 문화예술 하면 홍대를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책의 도시 하면 이제 파주 이렇게 막 떠올리는데 우리 전북 전주 못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뭔가 책의 문화를 이끌어보자라고 하는 게 관만이 아니고 민에서도 같이 이렇게 서로 얼싸안고 뭐 잘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최희든 대표님 네. 전주에 이런 네트워크가 있으면 익산은 어떨까요? 익산 뭐 혹은
전북을 다 아우르는 이런 그런 네트워크를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일단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네트워크를 너무 하고 싶어요. 익산에는 아직 네트워크는 없어요. 근데 뭐 처음엔 3곳이었다가 지금은 6곳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점들을 만들어서 한번 네트워크를 익산 네트워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극받으셨네. 아직 익산은 책방지기 사람들끼리 모이진 못하지만 또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하고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책 얘기를 아주 많이 나누신다고요. 네. 지금 저희 책방 사람들끼리는 뭐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모이고 있기는 한데 또 독서 모임도 하고 있어요. 이름은 시글 벅적이 아니라 시글 북적이라고 시와 글과 책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책인데 시글 북적. 네, 시글 그런 식으로 북적이 조금 아니라. 변형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뭐 숙제처럼 한 권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을 자유롭게 읽고 각자 토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숙제 없는 독서 모임으로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숙제 없는 건 참 좋네요. 아니 근데 그런 모임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뭐 타로 이런 것도 네.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성향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아요. 저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지금 미술 치료도 하고 이렇게 책방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해서 매개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여기 이 5분 책방지기님들 중에 막내 같은데 저희 이선 대표님께서 네. 이게 조금 이 모임에 약간 발랄한 이건 힘을 좀 불어넣어야겠다 싶으면 영입을 한번 해보는 거. 네, 좋습니다. 뭐 이 기회에 전주에서 전북으로 바꿔가지고 뭐 하셔도 좋고, 그 저희끼리도 이렇게 뭔가 북마켓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이제 코로나 위드 코리아 시대가 됐으니까 뭐 또 한번 일을 벌여보죠 뭐. 쉬워. 뭐 일 좀 하실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두 분이 지금 모르시는 상황. 아니요, 이제 그 SNS 상으로는 다 네.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좋아요. 열심히. 그래요. 오늘 방송 후에도 또 올리시고 또 좋아요 네, 하겠네요. 네. 근데 작년에 동네 그 책방 문학상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좀 얘기해 주시면. 네. 네, 작년에 저희 동네 책방 이제 서점 지기들끼리 너무 좀 밖에서 하는 행사 말고 우리끼리 한번 재미있는 행사를 한번 벌여보자, 판을 한번 벌여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카프카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막 나눴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근데 코로나19 시기가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전 국민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름으로 첫 회에 저희 동네 책방 문학지기들끼리 한번 이제 해봤고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75개의 작품이 접수가 됐어요. 신사는 문학상을 주최하는 책방의 대표들이 맡았었고요. 대상도 선정했고. 근데 이제 독특한 점은 이제 참여 책방의 이름으로 상을 준 거죠. 예를 들어 책방 토닥토닥상, 잘 익은 언어들상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서 7개의 상을 전달해서 상당히 뿌듯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동네 책방 문학상 단성작을 모은 책도 이번에 출간해서 작품도 싣고 선정위와 작가 소감도 담았습니다. 그렇게. 네. 저 동네 책방 문학상 작년에 아주 성황리에 이제 치르셨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올해도 사실 지금 2회째를 맡고 있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인지 사실은 그렇게 아직은 응모율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끼리 지금 전주 동네 책방 문화세계 가치를 더 높여야겠다 생각해서 심사위원들을 전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님들도 함께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주제는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주제로 시라든지 소설, 수필이라든지 다양한 장르로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제가 너무 흥미롭고요.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많이 먹을 때 6개까지 먹습니다. 네, 그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소리가 있으니까 저한테 딱 맞는 주제가 아닌가.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수필, 뭐 에세이, 시 뭐 다 상관없나요? 그럼요. 시. 곽범 씨의 글 너무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뭐 저는 할 생각인데 뭐 상금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상금까지 있다면 해야죠. 네, 그렇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네 책방 문학상이라서 근데 상금이 조금 많지는 않거든요. 작년 대상은 50만 원을 드리기는 했고요. 각 서점상은 5만 원, 도서 상품권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올해는 100만 원 맞죠? 네, 100만 원 두 배나. 걸고 있습니다. 곽범 씨 도전하세요. 도전. 김 대표님, 오. 네, 우리 그 곽범 씨가 시, 문학, 수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관심이 없어요. 밥을 먹는 거 아닌가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했어요. 상금이 얼마냐가 중요했어요. 아, 그래서 물어보셨구나. 순수 문학을 조금 해쳤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그나저나 이렇게 좋은 문학상 홍보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전직 방송인 출신 정진호 대표께서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좀 홍보를 해주신다면, 네, 아, 이번 문학상에 네. 네네. 아, 네. 네. 올해 2회를 이제 맞았는데 작년보다 좀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금도 2배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최윤희 씨의 종이배를 찾습니다라는 시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 정말 아마추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제 마음에 드는 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평범하신 분들이 좀 저희 문학상을 통해서 등단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홍보 확실히 하셨어요. 네. 홍보도 하셨으니까 네. 오늘 또 그 정진호 대표께서 그 신앙송 이걸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무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배를 찾습니다. 비 오는 날 듬성듬성해진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추고 빛발이 약해지면 학교 구령대 옆 스탠드 뒤에 물 웅덩이 하나가 생겼어요. 발 한쪽만 넣어도 흙이 올라와 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가만 두면 하늘이 비쳤죠. 그 웅덩이에 매번 종이배를 띄운 사람을 찾습니다. 웅덩이를 뒤로 하고 돌아가는 길 힐끔 본 배는 어차피 젖으면 쓰레기라던 친구의 말처럼 녹아 사라졌어요. 그래도 친구는 비만 오면 그 배가 쓰레기가 되기 전에 보겠다며 제일 먼저 웅덩이를 찾아왔어요. 아마도 종이배가 뜬 뒤에 제일 먼저 왔을 거예요. 저는 이 친구와 종이배와 종이배를 띄운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친구와 그 종이배가 간 곳과 종이배를 띄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책방 이름을 걸고 뽑힌 시고, 아니 상금도 2배지만 홍보도 확실히 2배로 하셨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오늘 그 신앙송까지 딱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을이 맞긴 맞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삐지가 딱 깔리는데 윤도현의 그 가을,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설정? 가을하게 들었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 동심이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 유년의 기억. 아까 웅덩이가 그런 우리의 따뜻한 촉감이 느껴지는 그런 유년의 기억을 스미게 하는 웅덩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역시 또 아침마당 전북의 해리포터 우리 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리포터가 탄생한 곳이 런던이거든요. 런던 하면 또 문학의 곳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분들이 또 런던을 다녀오셨다고 이진선 대표. 네. 예. 저희가 이제 여기 산림책방님도 계시지만 이제 전주에 5군데 책방 지기들이 2019년 이게 정말 너무 되게 다행스러운 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정말 11월이었어요. 그때도. 그 딱 일주일 일정으로 런던을 떠났죠. 책방 투어를 갔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약간의 그 이제 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갈 수 있었지만 정말 보고 배운 게 많아가지고 전주 책방을 사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조직한 이유도 런던을 갔다 와서 저희가 더 뭔가 열정을 얻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비록 5일의 시간 동안 런던의 책방들을 다 돌았는데 그 5일 동안 25곳을
다 가서 직접 보고 이제 사진도 찍고 취재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정말 서점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항상 손님들이 있었고 분명히 스마트폰을 우리는 보면 뭐 지하철을 타더라도 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런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풍경이었는데 지하철 안에서도 종이책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깨달은 게 많았어요. 네. 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여기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책을 다 보고 있는 것이었을까? 우리는 왜 그럴까 해서 지금도 그 질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뭐 저만 해도 오늘 그 서울에서 내려올 때 계속 이렇게 핸드폰만 봤거든요. 올라갈 때도 핸드폰만 봐야 되는. 이따가 책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읽고 가면 되겠네요. 8,500원입니다. 네. 저는 내고 보는 거였어요? 네. 그렇구나. 그럼 이따가 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같이 돌아다녀셨잖아요. 네, 네. 뭔가 우리나라에 비교했을 때 저런 점은 좋다 이렇게 느끼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같이 다녀오신 홍승현 대표님 어떠셨어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서점들에 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는 서점마다 사람이 너무 많길래 내심 부럽기도 했고 처음엔 부러웠다가 나중에는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좀 해본 거죠. 그래서 서로 생각했을 때 물어봤더니 일단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서점과 온라인 서점이 가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책 가격이 일단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것은 온라인이 느립니다. 저희는 배송하면 바로 다음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과 그 런던은 특히 굉장히 느리고 비싸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택배비가 이제 오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인건비도 그렇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바로 앞에 있는 서점을 가면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하지 않고 직접 서점을 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책 읽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면 거기는 항상 책, 그 문화 자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거는 책 읽는 사람을 길러야겠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우리 어린아이부터 책을 볼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바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진호 대표님, 우리 책을 점점 덜 읽게 된다 하는데 동네 책방은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책 읽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제가 서학동에서 책방을 하고 있을 때 서학동 주변에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한 3년 정도 책방을 이제 운영했는데 그 대학교 학생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오는 좀 이제 자주 왔던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주로 책을 본다고 하면 과제물로 나온 책들, 숙제를 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또 그리고 그런 책을 산다고 하더라도 책방에 가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사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책방지기들이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안내도 해주고 그런 생각, 책임감을 좀 느꼈습니다. 네. 결국에는 어렸을 적부터 좀 책을 좀 보고 그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또 어른이 된 다음에도 이렇게 책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픈 게 제 어렸을 적 기억하면 용재네 집에 세계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책 이게 있었어요. 예. 뭔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얘기를 못해요. 장식용이었어요. 용재야, 내가 안다. 너 책 깨끗하더라. 근데 우리가 주로 이렇게 책만 펴보면 왜 이렇게 잠이 올까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눈이 좋을 때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책을 막 보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봐야 되는데, 책 봐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어찌됐건 책방지기 하시면서 매일매일 책을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독서 꿀 정보를 좀 얻어보면 어떨까. 곽범 씨 준비했죠? 네,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을 좀 보태자면 네. 이 와인을 즐길 때도 와인을 잘 아는 소믈리에가 설명해주고 와인을 먹으면 훨씬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책믈리에님들께서 네, 오늘 또 좋은데? 정말 이렇게 읽으면 정말 책도 나랑 친해질 수 있다는 꿀팁들을 준비했다고 해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책방지기가 알려주는 독서 꿀팁! 네, 이것만 조금 지켜봐 주신다면 또 오늘 책방 또 찾아가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꿀팁입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라. 네, 어떤 이야기죠? 네. 어떤 분? 제가 이제 예. 한 건데 가끔 서점에 오시면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을 이렇게 이제 고르시잖아요. 분명 읽고 싶은 책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사갈 때는 되게 있어 보이는 책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근데 어린 시절부터 또 가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너무 만화책만 봐요. 너무나 추리소설만 봐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 그렇죠.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독서를 좀 더 많이 즐기고 싶다면 내가 먼저 눈치 보지 말고 읽고 싶은 책이라도 그거부터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꼭 뭔가 이렇게 가을이니까 뭐 이런 책, 누가 추천해준 책 이런 것보다 내가 직접 도서관이나 서점에 갔을 때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먼저 읽으면 그게 훨씬 더 재밌는 독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네. 저희 작가도 막 걱정해요, 지금. 예. 애가 만화책만 본다고. 근데 나중에 그런 아이들이 크면 애니메이션 네, 쪽으로 괜찮습니다. 갈 수도 있고.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추리소설, 뭐 형사나, 그럼, 예, 그럼 그렇죠. 뭐. 경찰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 친구도 무협지만 계속 봤는데 그 친구가 수능 볼 때 결국 만점, 언어 만점 받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럼 또 꿀팁을 네. 하나, 둘, 셋. 책을 눈에 밟히게 해라. 네. 어떤 분? 저는 진짜 책을 밟고 다니죠. 네. 밝기 많. 누구 네, 얘기? 접니다. 네. 네네. 네, 책을 눈에 밟히게 해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책을 여기저기 읽고 싶은 책을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곽범 씨가 진짜 책이 막 이렇게 채이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막 이렇게 만드시면 아마 이렇게 이거 뭔 책이지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책을 여기저기 막 갖다 놔라. 그런 말이죠. 그 어떤 그 아동 심리학자가 또 얘기했는데 네. 아기들이랑 그 책으로 도미노 게임도 하고 하다 보면 아.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된다고 네. 또 들었었거든요. 네. 저렇게 아는 게 3번입니다. 많아요. 네. 네. 3번 같은 주제의 책을 비교하며 읽어라. 어? 네. 네. 정진호 대표님. 네. 어떤 제가 추천한 꿀팁인데요. 아침 방송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 책이요? 네, 죄송합니다. 더 유명했었던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처음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제 정의, 저스티스라는 정의라는 이제 주제를 놓고 본다면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보다 좀 오른쪽에 있는 존 롤스라는 교수님은 또 약간 좀 보수적인 얘기를 하고 그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로버트 노직이라는 분은 아주 보수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왼쪽으로 가면 뭐 슬라보의 지적이라든지 뭐 더 왼쪽으로 가면 뭐 알랭바듀 이런 여러 가지 작가들이 있거든요. 저자들이 있는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깊이 있게 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여러 권을 놓고 함께 보는 것도 좋겠다. 네. 갑자기 책방 가기가 좀 어려워지네. 그렇게 비교를 해서 봐야 되나? 교수님이 이쪽 분이 계시고 이쪽 분이 계신데 딴 양반이 또 계시고. 네, 비교해서 보는 거 좋다라는 네. 정보. 그래서 정진호 대표님 서점에 책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그래서 그런구나. 그 책들은 있습니다. 네. 4번 뜯어보겠습니다. 4번 두세 권을 돌려가며 읽어라. 네, 제 팁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권을 다 읽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아예 안 읽던지 아니면 밤새서 읽던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좀 덜고 그 상황과 그 마음에 맞게 두세 권을 갖고 다니면서 편할 때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꿀팁으로 추천합니다. 네. 지금은 어떤 책을 읽고 계시나요? 그럼 저는 지금 독립서적은 아닌데 연금술사를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점을 새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다시 가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연금술사를 읽고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로. 예, 맞습니다. 브라질 작가님이십니다. 브라질 작가님이세요. 어머머. 쌍파울로. 네. 생각보다 아는 게 굉장히 많으시네. 많아요. 아니 이번에 근데 새 책이 나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거기까지인가요? 나 거기까지였는데. 저도 책 얘기는
막 나오니까 막 아는 척 하고 싶은데 솔직히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책 한 권 읽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두세 권을 돌려서 읽으려면 진짜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책방지기님들은 그냥 이렇게 책 한 권 딱 읽는 거 굉장히 시간중 맡겨죠. 워낙 많이 읽으시니까. 그렇죠. 어때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 권을 읽는다기보다 그냥 6개월에 몇 권씩 갖고 다니면서 읽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읽기 때문에 예, 완독은 잘 못하는 편입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 주셨네. 네. 그렇게 읽고 싶을 때 읽으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목차와 머릿말 먼저 봐라. 제가 했는데요. 네. 사실 4번과 5번이 조금 연결은 돼요. 뭐냐면 4번처럼 처음에 한 권을 계속 보려고 하면은 읽다 지루하면 다시 또 처음 보고 생각 안 나니까 또 처음 보고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권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다독가분들 보면은 절대 한 권 다 읽은 책이 많지가 않아요. 1000권 있다고 하셨는데 1000권을 다 읽은 분은 별로 없다라고 다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지겨울 때마다 바꿔보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목차와 머릿말은 사실은 책을 만드신 분들은 저기에 굉장히 많이 힘을 쏟을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요약을 해야 되니까 전체 내용을 축약한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목차에 있는 소 제목들 이것들도 뭔가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이게 압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먼저 보시고 이게 재밌겠다 또는 관심이 간다. 관심이 안 가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아예 고르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책이 아깝다고 계속 내가 이걸 15,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끝까지 봐야 되지 않아? 이러면 절대 못 봅니다. 그냥 포기할 건 바로 포기하고 새로운 책을 사시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요. 흔히들 어떤 책을 고르기가 좀 어렵고 좀 망설여지면 베스트셀러나 또 이달의 책 코너에 가서 골라서 보잖아요. 저도 종종 그러는데 이런 건 어떤가요? 사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 베스트는 전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단어예요. 왜냐면 책이라고 하는 것에 베스트는 없다라고 보고 각 개인마다의 베스트가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베스트셀러를 쫓아가다 보면은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가 책을 포기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찾아가는 게 최고의 베스트입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전북은 우리 그 책물리애들 책방지기 5분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정말 그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꿀팁까지 알려주시니까 참 좋으네요. 그러니까요. 이걸 저는 어렸을 때 가르쳐 주신 분이 안 계셨어요. 네, 콩쥐팥쥐하고 신데렐라 비교해서 읽어볼 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4년차, 5년차 정도 되셨으면 그래도 단골이 좀 생겼을 것 같은데 이지선 대표 어떠세요? 예. 저희 책방에는 제가 이제 책방 손님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정말 좋은 단골분들을 여럿을 둔 보유한 책방이라고 좀 자랑을 해도 될 만한 그러니까.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이제 뭐 책꾸러미라고 요즘 전라북도에 사는 사업할 때 책을 막 검수를 굉장히 많은 권수를 검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겠어요, 정말. 그렇구나. 근데 사실 아이들도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특히 뭐 어떤 신기한 책이라든지 그림책.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책 읽는 거 보면은 막 뭔가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진호 대표님도 손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이 바로 그런 꼬마 친구들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희 책방에 있는 책들이 대부분 인문학과 사회과학 서적들이 많아서 아이들 책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 책 있습니다. 있어요. 동화책도 있고 그림책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도 너라면이라는 그 동화책을 사실은 우리 이지선 대표님 SNS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많이 제가 소개를 했는데 아까 그림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여자아이 2명이 와서 언니와 동생이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동네 책방이 이제 네트워크도 돼 있고 모임들도 하시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뭔가 사랑을 쭉 받게 하려면 노력을 정말 많이들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고민도 많으시겠고. 그렇죠. 이제 아까 책쿵20이라는 그런 좋은 정책이 있어서 지금 좀 손님이 들어서 저희가 되게 좋은데 이제 책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동네 책방인지라
앞으로 다양한 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도 좀 더 이루어져야 저희도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서 시민분들이 이렇게 아침마당 보고 우리 동네 책방에 한 번쯤은 또 발걸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침마당의 대미는 그 뭐니 해도 우리 이대건 촌장님이 자 오늘 책 어떤 책입니까? 이건데 오늘은 우리 책방지기 5분이 나오셨으니까 맞아요. 본인들이 먼저 소개해 주시고 싶은 그 책을 조금 네. 소개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저는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동화책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어린 왕자 같은 그런 부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네 주인공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는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니? 라고 질문했을 때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것이라는 대답을 해요. 그래서 가을에 조금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 분들이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입니다. 여우와 네, 말. 예. 추천합니다. 야, 우리 김성경 네. 이제 대표님. 네. 네, 저는 요조님의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요조님은 제주도에서 책방 무사라는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또 노래도 하시고 글도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책방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책방 무사가 서울에 있을 때도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요조 언니한테 책방을 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겠냐고 물어봤을 때 해봐라. 실패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실패를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네. 한 4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산문이라서 네. 무척 빨리 읽으실 수 있어요. 빨리 읽을 수 네, 있어요. 추천드립니다. 그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네. 분량 이런 거.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정준호 대표. 네. 제가 추천할 책은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입니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저 책은. 네. 이 책을 지으신 박태용 씨는 네. 63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86세대 맏형 같은 아. 이제 그런 분이에요. 산업화 시대와 이제 정보화 시대까지 거쳐오면서 IT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인이시거든요. 이분이 정말 직설화법으로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 부족한 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것은 뭔지 특히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나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제, 오늘, 내일을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최희든 대표님. 네,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시집이라는 시집이에요. 네. 나는 낼게, 너희는 갖고. 네, 이 시집은 제가 보면서 저도 한번 시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조금 편안하게 나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집이라는 책이 있군요. 네. 자, 우리 또 진중하신 우리 홍수연 대표님. 저는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는 책을 추천드리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세상이 무겁고 좀 어둡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말들이 필요할까 고민이 되신다면은 이 책을 보시면서 좀 위로의 말들, 특별히 좀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들 또 어떤 말들 이런 것도 정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 자, 곽범 씨, 자 어떤 책을 또 우리 독자들한테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표정이 왜 이래? 읽은 책, 읽은 책 중에 읽어야 될 책. 네. 제 개그맨 선배 그 컬트의 김태균 네, 선배가 맞아. 이번에 새로운 책을 신간 냈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요?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 라는 네. 책인데 개그맨으로서 인생을 솔직하게 담아내면서 남들이 이입할 수 있게 이렇게 편안한 화법으로 이렇게 뭔가 질문을 던지는 듯한 그런 네. 본인 거나 잘하세요. 아니, 오늘 추천해 주신 책들 가운데 한 권씩 읽어서 다음 주 금요일 생방송 전까지 독후감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읽어야 돼요 뭐? 네. 아니, 저렇게 해주셨는데 저렇게 네. 싫은데. 생방송 시간 전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네. 아무튼 오늘 멋진 책 이야기 그리고 또 책방지기로서의 어떤 자부심 얘기 다 듣게 됐습니다. 정말 저희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인 거 있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책방지기들과 함께 이렇게 1시간 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가을이 정말 곧 떠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네. 이번 주말에는 책방으로 한번 아이들과 여행 떠나는 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도 그래요. 가져봅니다. 책은 된장, 고추장 아니거든요. 묵혀두시면 안 돼요. 읽어보시고 또 새로운 책 찾아
떠나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직접 네. 낙엽 밟으면서 아셨죠? 자, 저희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